정리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5번 개발구역 해제입니다. 자, 해제. 자, 여기 이제 개발구역이 지정됐어.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어때요?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국토계획법의 일반적 행위제한보다 훨씬 여기서 더 강화되고 또 추가되고 막 그랬잖아요. 그잖아요? 여러분 땅이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. 자, 그러면 문제는 구역이 지정돼서 일반적 행위제한보다 더 강화되지만 이게 빨리 이제 사업이 시행되고 보상받고 나가든지 뭐 시행되면 좋은데 그 구역 지정해놓고 장기간 방치해버리면 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? 사유재산권 침해가 너무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우리 개발법에서는 이렇게 구역이 지정됐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이 개발구역이 해제되는 법정 해제사를 둔다는 이야기예요. 개발구역 해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. 개발구역 해제가 있어. 자, 그러면 이 해제. 근데 제가 실효나 해제는 항상 언제라고 그랬어? 실효 해제는. 다음날. 그날이 아니라 다음날이라는 거. 자, 그러면 자, 원칙은 우리가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먼저 선 개발계획이 수립된다고 그랬죠? 아까 개발계획 수립되고 구역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. 자, 그래서 여기가 개발구역이 지정됐어요. 개발구역 지정됐습니다. 그러면 구역이 여기 계획도 수립되고 구역도 지정됐잖아요. 그러면 이제 구역이 지정되면 뭐 하겠어요? 우리가 순서가 시행자가 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. 누가 개발 사업할 것인지 시행자가 지정이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럼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는 또 뭐 하겠어?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라고 실시계획 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시행자는. 실시계획 작성 인가받아 사업할 거 아니에요. 그런데 구역이 지정됐는데 몇 년이 될 때까지 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나요? 3년이 될 때까지 구역이 지정됐는데 3년이 될 때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실. 그럴 때는 3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 개발구역은 해제된다. 3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다음 날 개발구역 해제됩니다. 해제됩니다. 자, 이 말은 그러면 이 말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죠. 그죠? 구역이 지정됐는데 지금 3년 될 때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다음날 법률의 규정에서 해제가 되니까 사업 포기한다는 이야기잖아요. 포기한다는 이야기잖아요. 자, 그죠? 그러면 그 안에 뭐 조합 설립되고 그런 거 다 무시되고 다 포기가 되는 거야, 이제. 30. 그런데 목적이 달성돼서 해제되는 경우도 있을까? 이 지역이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져서 요 지역이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져서 목적이 달성돼서 해제되는 경우도 있을까요? 있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목적이 달성돼 개발사 방식은 몇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. 수용 방식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죠. 혼용에 섞어서 하는 거니까. 그러면 수용 방식은 언제 이게 택지 개발이 되는데 수용 방식으로 하면 언제 목적이 달성된 걸 보냐면 공사가 끝났습니다라고 공사 완료를 공고하면 목적이 달성된 거 봐요. 수용 방식은 언제요? 공사 완료 공고가 되면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가 공고되면 목적이 달성된 거 봐. 그리고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을 공고하면 목적이 달성된 거 봐요. 그 공고일은 다음 날 해제된다는 얘기. 그래서 삼실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뿐이 땅이 만들어서 해제되는 경우는 공사 완료 공고일은 다음 날.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은 다음 날 된다. 아니 선생님 거기 공고일 되는 날 했는데 왜 다음 날이라고 합니까? 그 위에 다음 날 있잖아. 다음 날 있죠? 다음 날 있죠? 거기다 동글뱅이 크게 치시는 거야. 다음 날. 그 박스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위에 다음 날이라고 진하게 써놨잖아요. 제일 중요한 건 다음 날이 그날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때는 삼실. 그죠? 자,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뿐이 땅이 만들어서 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해제되는 경우 있다. 자, 그런데 아까 어느 지역? 아까는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지역이 있었죠. 아까 어디에서는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이 수립될 수 있었어? 어디에서는? 아까 어느 지역에서는 이 구역부터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었어요. 이런 지역이죠. 도시적 외의 지역이라든지 그죠? 도시적 외의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, 도시 주상공이 아닌 지역들은 미성숙지는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었잖아요. 자, 그러면 여기는 이제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입니다. 이게 최근에 시험에 나왔습니다. 여기는 아직 안 나왔고 여기는 나왔고. 자,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.
아까 이런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이런 지역은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었잖아요. 도시적 위해지역이니까. 그죠?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도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서도 지정권자는 몇 년 이내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될까? 2년 이내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대.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서도 지정권자는 몇 년 이내는 개발계획 수립해야 된다고요? 2년 이내는 개발계획 수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. 2년 이내. 두 개 2년 이내 개발계획 수립해야 된대. 단 개발구역 규모가 330만 이상이다. 규모가 크대. 330만 이상이면 5년 이내 개발계획 수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야. 5개. 5년에 330만 나오면 무조건 5년이에요. 5년 내에 개발계획 수립해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 그 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개발구역은 해제된다. 거기도 해제 그 위에 다음 날 있어요. 박스에. 그죠? 자, 그러면 방금 전에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경우도 몇 년 이내 지정권자는 개발계획 수립해야 된다고요? 2년 이내 두 개, 그죠? 2년 이내 개발계획 수립해야 되잖아요. 단 330만 이상이면 5년 내 개발계획 수립해야 되고, 그렇지 않으면 다음날 개발계획 해제된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됐어. 2년 이내 하라 그래서.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됐으면 이제는 뭐 하겠어요? 또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맞게끔 실시계획 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자, 두 번째 거기 있는 게, 자, 개발계획이 수립됐다는 게 2년 이내 개발계획 수립했어요. 자, 개발계획 수립됐어. 그럼 개발계획 수립됐으면 뭐 하겠어요? 여기도 시행자가 실시계획, 여기처럼 이제 실시계획 작성에 인가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여기서도 몇 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다? 3년. 3년 내에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개발계획 해제돼요. 단 330만 이상이면 여기도 몇 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야 돼? 5년. 그러니까 개발계획이든 실시계획이든 다 330만 이상이면 5년이에요. 자,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. 자, 해제를 보니까 해제는 무조건 다음 날이었고, 자, 원칙과 예에 나누는데 원칙에서도 3 나왔고 실 나왔어. 여기도 3실이잖아요. 3실. 근데 밑에도 3실이 두 개 있잖아요. 이런 3실이 두 개나 있네. 그래서 해제 사유는 해제 그러면 3실이 두 개다. 자, 뭔 말인지 모른다. 자, 지금 자, 아니 여기도 3실이 있고 여기도 3실이 있잖아. 이런 3실이 두 개 있대요. 그래서 문구가 이게 나오면 얼른 3실 두 개만 찾으시란 이야기야. 3실 두 개. 3실. 단 규모가 330만 이상이면 5년. 그리고 무조건 다음 날. 그죠? 다음 날. 그래서 우리 개발법은 나중에 뭔 사유가 이놈 같고 저놈 같고 사유가 많은데 그놈이 그놈 같고 막 헷갈릴 때가 많아요. 그러니까 일단 사유를 좀 암기를 하셔야 돼. 그러니까 3실이 두 개다. 3실이 두 개다가 뭐라고요? 해제 사유야. 다음 날. 3실이 뭐라고? 3실이? 뭐 3년 이내 실시계획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해제 사유란 이야기예요. 3실. 이거 두 개는 뭐예요? 2년 내 개발계획 수립되지 않으면 다음날 해제된다는 이야기. 두 개. 그죠? 단 규모가 330만 이상인 지역에서는 실시계획이든 개발계획이든 다 몇 년? 330만 이상이면 5년이다. 실시계획이든 330만 이상이면 5년, 330만 미만일 때 3실이 두 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해제 사유는 3실이 두 개다. 이해됐죠? 그래서 암기 거기 우리 사이에서만 3실이 두 개다 알아요. 다른 사람들은 3실이 두 개다 그러면 뭔 말인지 몰라요. 3실이 두 개다. 진하게 표시된 거 조합하니까 3실이 두 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자, 여기처럼 목적이 달성돼서 해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3실이 두 개다. 이 경우는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. 그럼 우리 아까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했어? 이 지역은 더 이상 계획관리지역 아니라고 그랬잖아요. 도시지역이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받자 특례 인정했잖아요. 그런데 3실이 두 개다가 해제가 돼버렸어. 해제되면 어떻게 될까? 사업 포기한 거잖아요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다시 용도적은 다시 종전의 용도적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. 사업 포기했으니까. 계획관리적으로 환원돼야겠죠? 그죠?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폐지된 걸로 본다. 그죠? 폐지 효과. 용도적 환원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폐지된 걸로 본다. 아까 도시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봤으니까. 그죠? 그런데 여기처럼 이뿐이 땅이 만들어져서 해제가 되면 다시 환원되고 폐지돼요, 안 돼?
목적이 달성돼서 이 해제가 될 때는 그러하지 않다. 환원 폐지되지 않는다. 그죠? 삼실이 두 개 다일 때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고 목적이 달성된 경우는 그때는 환원 폐지되지 않는다.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?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 바랍니다. 자, 이런 개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개발구역 지정, 개발계, 개발구역까지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개발법 6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꼭 2문제 이상씩은 나옵니다. 우리 이제 2문제 맞춘 거야. 2문제 맞췄죠? 못 맞췄어요? 맞췄어. 자, 왠지 자신감이